세계 무대 정상을 차지한 K-팝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성공 비결을 배우기 위해 직접 한국을 찾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연수생들이 한국에서 열정으로 쌓아가는 생생한 훈련과 공연 현장을 담았습니다. 권지수 PD입니다. 가을밤 한강공원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된 2022 아시아송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아시아권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에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4인조 걸그룹 로즈베리의 정식 데뷔 무대입니다. 전원 태국인으로 구성된 그룹 로즈베리는 K-팝을 배우기 위해 약 석 달 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노래와 안무를 익히고 음원 녹음과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친 뒤 마침내 태국 출신 K-팝 스타로 탄생했습니다. จริงเพราะว่านี่ก็เป็นความฝันของเรามากๆที่อยากจะมาเทรนเพราะว่าเราก็มีความฝันอยากจะเป็นศิลปินตั้งแต่เด็กๆดู K-pop มาตลอดแต่ก็ไม่คิดว่าวันหนึ่งจะได้รับโอกาสที่จะได้มาเรียนเหมือนเป็นระบบ K-pop system จริงๆค่ะ 쉬는 시간마다 K-팝 안무를 많이 커버를 하더라고요. K-팝이 굉장히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계 무대 정상을 차지한 K-팝에 국내외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처럼 본고장에서 K-팝을 배우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의 아이돌 그룹 두 팀이 입국해 작곡가 윤일상 씨에게 노래를 배웠고 2020년에는 미얀마 측이 K-팝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에 직접 요청해 보이그룹의 방한 연수가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아의 traditionally 오히려 레이라거나 오히려 레이라리어 이처럼 해외에서 K-팝 연수가 잇따르는 건 정상급 음악과 퍼포먼스를 탄생시킨 K-팝 고유의 인재 육성 방식에 대한 궁금증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이돌을 길러내는 양성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K-팝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연수 과정을 거쳐서 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인 그 아이돌을 길러내고 싶어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연수생들이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 활동을 이어가게 되면 K-팝의 폭을 넓히는 건 물론 한국 관광 증대와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부가가치를 낳는 K-팝이 국제 교류 속에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비자 발급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끼리의 교류, 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제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문화 교류나 어떤 우호 증진의 차원에서 정부 기관 혹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YTN 권지수입니다. 지난 6월 장기 봉쇄를 해제한 중국 상하이에서 다시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일주일에 걸친 국경일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한인 사회도 계획했던 행사를 연기하는 등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하이에서 박승호 리포터입니다. 기차역과 고속도로 요금소, 공항과 항구가 인파로 가득합니다.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진 중국 최대 규모의 명절, 국경절 연휴 여행객 행렬입니다. 황금 연휴를 즐기는 시민들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합니다. 带着家里人一起来金沙湖这边，边看风景还能品尝到很多美食。小孩子玩的地方也挺多的，晚上过来吹着风散散步，心情也变得很舒服。 하지만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김없이 늘었습니다. 상하이에서만 약 70명의 확진자가 속출한 겁니다. 앞서 2020년엔 국경절 이후 중국 내에서 56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 노동절 연휴에도 첫날 베이징에서만 5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번 연휴에도 확진자 발생이 반복되면서 상하이에서는 건물을 외부와 분리하고 입출입을 통제하는 이른바 폐쇄식 관리가 재개됐습니다. 국경절 맞아서 이제 산동으로 이제 여행을 이렇게 잠시 갔다가 그냥 거기에 한 2주 정도 더 머물다가 학교에서 통지가 있을 때 돌아와서 격리를 하고 학교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선생님께 들었고요. 국경절 전부터
이제 뭐 호북성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산동성, 청도라든지 출장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출장들이 포기가 되거나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때 상하이 한국학교에 밀접 접촉자가 발생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한인 사회도 연휴 후유증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가을을 맞아 기획한 각종 행사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매년 가을 10월경에 각 기업들과 교민사회 내에 있는 각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기본 가을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11월 중순으로 좀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좋은 영화를 상하이에서 좀 크게 또 제대로 또 같이 감동도 받고 또 위로도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영화제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봉쇄다, 격리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장기간 도시 봉쇄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었던 상하이 시민과 한인 사회. 당국이 방역 조치 강화를 재개하면서 긴장감과 피로도 다시 쌓여가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YTN 박성우입니다.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싱가포르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임대료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로 월세로 사는 한인 유학생 등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지 소식을 정희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싱가포르에 사는 연구원 정혜련 씨는 요즘 틈만 나면 부동산 정보를 찾아봅니다. 최근 살던 곳의 임대료가 크게 올라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살던 집에서 계속 계약을 연장을 해서 살고 싶었는데 집주인이 30% 정도의 렌트비를 인상을 하는 바람에 그게 너무 부담이 돼서 다른 곳으로 집을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14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싱가포르. 특히 주거 비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분기와 비교해 공공주택의 임대료는 평균 16%, 민간 아파트는 평균 21% 상승했는데 지역이나 거주 형태에 따라서는 상승폭이 최대 100%나 됩니다. 대부분 주거지를 임대받아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Currently, the room rental, even for public housing and private housing, is really under short supply. For instance, you have a public housing rental, room rental used to be about Singapore dollar 600 to 700. Now the common room can fetch about Sing 1,000, 1,001, 1,002. 부동산 임대료 상승 원인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주택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가 꼽힙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인 건설 현장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과 입국 제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고 주택 완공이 미뤄지면서 기존 입주 예정자들이 임대로 눈을 돌리고 국경 개방 이후 외국인 주재원이 대거 입국하면서 수요 과열 현상까지 발생한 겁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주택 공급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10만 채에 달하는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주택을 짓는 데는 최소 4, 5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매물을 미끼로 내세운 사기 수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계약을 진행할 때 되도록 공식 공인중개사를 통하고 등기상 집주인의 실명과 신분증의 실명을 반드시 대조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월드 정희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뉴질랜드에서는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외국인 전문 인력이 상당수 귀국한 데다 오랜 시간 국경을 봉쇄하면서 새로운 인력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요식업과 여행업계 등에 종사하는 한인들도 일손 부족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이준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뉴질랜드에서 15년째 순댓국집을 운영해온 박재범 씨. 코로나19 이후 직원이 줄면서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였던 영업시간도 최근 절반 가까이 단축했습니다. 당장은 온 가족이 총출동해 부족한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지만 한동안 직원 채용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제 22불, 24불, 26불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광고를 내는데 이게 시급을 계속 올려도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 이거는 돈의 문제는 아니구나.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너무 많이 줄었고 또 기존에 있던 인원들도 전부 지금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딴 일을 찾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구하기가 힘들고. 만약 식당 직원을 채용한다고 해도 주변 협력업체 역시 구인난에 시달리면서 연쇄적인 영업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 저희가 겪는 문제를 이제 저희 서플라이어도 이제 그거를 같이 겪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 이제 서플라이어도 이제 사람이 없고 고기가 들어와도 작업을 안 하니까 5분의 1도 안 갖다 주고 이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직원을 구해도 이제 재료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질랜드에선 이처럼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나 기술 이민 등으로 뉴질랜드에 오던 한인 청년 구직자도 최근 들어 크게 줄고 있습니다. 구인난이 정말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우선 가장 최근에는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는 기업주분들이 많으시고요. 구인 기업은 많아졌는데 구직 신청자의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 전에 2019년은 보통 130여 명 정도가 구직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의 2분의 1 수준이었다고.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관광, 유학 업종 등의 인력 부족은 더 심각합니다. 최근 한 통계에서는 올해 가장 바쁜 시기인 크리스마스 기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선 숙박과 요식업, 관광업 등의 3만 명의 노동력이 추가로 필요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제한된 메뉴와 한정된 영업시간은 물론 대기시간 25% 증가 등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전국적인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행이나 유학에 대한 인프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3년을 버텨온 그런 조합들을 갖다가 다 버리고 복귀하기에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주권 심사 등이 일시 중단되면서 많은 기술 이민자가 뉴질랜드를 떠난 데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 오랜 기간 국경 봉쇄를 하면서 새로운 노동력 유입을 차단한 것을 인력난의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심각한 구인난에 뉴질랜드 정부는 한시적으로 워킹 홀리데이 인원을 늘리고 특별 영주권을 발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각해진 인력 부족 현상을 확실히 해결하려면 당분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YTN 월드 이준섭입니다. 자개 조각을 여러 모양으로 잘라 장식하는 우리나라 전통 공예 기법을 나전이라고 하죠.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나전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전시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데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현장에 정지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오칠한 나무에 조개 껍데기로 장식한 나전 실기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자개를 한 땀 한 땀 수놓아 정성 들여 빚어내는 제작 과정을 관람객들이 숨죽여 지켜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나전공예의 영롱한 빛깔에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C'est très différent, aussi bien traditionnel que moderne, et ça donne envie de découvrir encore un peu plus ce qui est actuel. 전시회는 조선시대 마지막 나전 칠기 장인으로 알려진 전성규 선생의 작품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7명의 작품 45점이 소개됐습니다. 전통 나전 공예 기술을 현대적으로 승화한 다채로운 예술품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K-팝 열풍이 뜨거운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알리는 기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 전통 나전을 처음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앞으로도 한국 공예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전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공수한 자개를 활용해 나무와 꽃 등 다양한 무늬를 새겨 넣은 보석함을 만드는 나전공예 체험 프로그램도 열렸습니다. 사전 예약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8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린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Ce qui est intéressant, c'est de voir avec le même matériel, parce que la diversité des créations.
조개에서 나오는 그 영롱함의 그 빛깔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빛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의 그 삼면이 바다이고 그 환경적인 상황에서 나전칠기가 발달하게 된 것까지 이야기하게 되면은 많은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예술의 색다른 매력을 알리는 나전궁예 전시는 다음 달 19일까지 프랑스에서 유럽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정주윤입니다.